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눈 디스플레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된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제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은 저는 미래 채널 마이애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트렌드 연구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서 강연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방송, 교육, 그리고 뭐 칼럼이라든지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충남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달 드리는 미래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의 영역에 한번 접목을 시켜 보셔가지고 저 트렌드를 이용하면 또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먼저 충남의 디스플레이 이 산업의 현황부터 살펴보자면요. 자, 여러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 중에서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유리 산업 생산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OLED 기술의 우위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가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앞으로의 트렌드는 역시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마이크로 LED TV와 같은 차세대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우위를 점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아무래도 한국의 TV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차세대 디스플레이, 무엇에 활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만 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소재 산업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트렌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대에 콘텐츠라는 분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콘텐츠 산업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역할들 앞으로 해가야 될 텐데요. 자, 왜 콘텐츠 산업이 중요한가, 그 배경을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유럽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35%, 독일은 41%, 세계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는 역시나 스웨덴이고요. 50% 이상이 1인 가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2018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가구 구조 중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자, 이 집은 몇 명 사나, 이 집은 몇 명 사나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1인 가구였습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1인 가구들은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의심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인 가구 혼자서 다 뭐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랑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콘텐츠에 의존하는 사람,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트렌드. 자, 홈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홈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히키코모리 그런 거랑 좀 다르고요.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홈족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2018년의 조사이고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했는데, 스스로를 홈족이라고 생각한다,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무려 58.6%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집돌이야, 나는 집순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60% 가까이 됐다는 거고요. 이 현상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터지게 되면서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졌다. 자, 사실 홈족이 뜨게 되면서 동시에 떴던 것이 홈코노미였어요. 이런 집돌이, 집순이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활발하게 마케팅 전략을 펼쳤는데 전염병이 터지니까 이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집안에서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뭔가를 보고 있거나 뭔가를 게임을 하고 있거나 디스플레이와 소통을 하고 있겠죠. 결국에는 콘텐츠와 관계를 사람들이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콘텐츠와. 자, 정말 이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죠. 왜냐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래로 우리들은 늘 주변의 사람이 북적북적 됐습니다. 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과거의 수렵 채집 때라든지 농업사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것은 거의 뭐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리고 1988년 우리 산업화 시대만 하더라도 주변에 저렇게 가족들도 많고 이웃 사촌들까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굉장히 흔해지고 있고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생활하는 것이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우리 주변의 인간을 대체하고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의 식사 모습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누가 딱 보게 되면 저 사람 친구가 없나 봐, 가족이 없나 봐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고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지만 이제는 혼밥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해진 세상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앞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앞에 지금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바로 디지털 컨텐츠들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친구 없이 1년 살기 아니면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둘 중에 꼭 골라야 된다면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자, 혹시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세대와 또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와도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시던지 간에 흥미로운 현상은 이런 거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다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어떻게 뭐 전화기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를 맺냐. 하지만 지금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그만큼 관계의 변화, 인간관계를 콘텐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대체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요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관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관계에서 오는 권태로움을 뜻하는 말이고요. 해마다 인맥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 지날 때마다 카톡에 친구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과거에는 친구가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 자리를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프리카 TV 뭐 이런 1인 방송과 같은 것들이 자꾸자꾸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주말 모습 그리고 자녀분들의 주말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해가 중천에 뜨고 밥 먹고 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다 보면은 해가 져가지고 아, 이제는 자야겠다. 스마트폰 두고 자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라든지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위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친구를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시간이 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취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취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면에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앞으로 미래 사회 사람들이 사람 관계를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더 뛰어난 취향 저격 콘텐츠를 원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업들은 이런 고민을 다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제품이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구글에서 새롭게 출시를 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라는 제품인데요. 자, 저 제품은 TV 뒤 HDMI 포트에 꼽기만 하면은 우리 집의 일반 TV가 스마트 TV처럼 바뀌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런 제품들 요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저 제품은 한 가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꽂게 되면은 바로 구글 TV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글 TV가 드디어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TV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이제 구글 TV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고 구글에서는 뭐를 신경 썼을까요? 제일 눈에 띄는 메뉴는 For You 메뉴예요. 한마디로 개인 추천 메뉴인데요. 어떤 그 개인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추천해서 보여주는데 그 특징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OTT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화면에 구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OTT 플랫폼을 통합한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의 추천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야 되고 넷플릭스의 추천 영상을 보려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OTT 플랫폼들 콘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보게 할 이런 기능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품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TV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요즘 시대에 TV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TV, 우리가 알고 있던 그 TV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를 원하냐? 재미있는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것이 본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거엔 TV 제품 자체가 중요했더라면 지금은 그 콘텐츠,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 취향 맞춘 콘텐츠들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사람들이 작게 스마트폰에서만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대형 TV,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싶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크게 보면 편리하니까요. 자, 하지만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 크기만으로는 중국산 그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과 경쟁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크기만으로는 경쟁이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은 더 앞서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그 TV 안에 갖가지 스마트 기능을 때려 넣으면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어떤 TV이든지 간에 중국산이든지 간에 옛날 TV이든지 간에 요즘은 스마트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구글의 크롬캐스트라든지 샤오미 미박스, 통신사의 셋톱박스를 HDMI 포트에 꽂게만 되면은 이런 외부 장치들이 스마트 기능들을 다 구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가 LG전자의 한 스마트 TV를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최저 가격이 1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에 더함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격, 스마트 TV가 아닌 제품의 가격이 45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이미 100만 원 정도 나잖아요. 근데 더함 TV에는 지금 스마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크롬캐스트 6만 원짜리만 꽂게 되면은 스마트 기능은 오히려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의 기능보다 더욱더 뛰어난 기능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마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 기능만으로 우위를 점하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채널인가 콘텐츠인가. 자,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IPTV가 어떻게 보자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 우리가 채널 돌리는 시간보다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OTT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OTT만 보는 코드 네버 현상이 온다. 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 TV에다가 또 OTT를 함께 보는 코드 쉐어링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점차 그 유료로 보는 IPTV는 해지하고 뭐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것만 유료로 보는 코드 커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유료 TV 자체는 보지 않는 코드 네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인터뷰 내용은 국내 OTT 플랫폼인 웨이브의 관계자가 한 말이기는 한데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IPTV 잘 안 보기 때문에 실시간 채널 잘 안 보기 때문에 끊고 넷플릭스만 아니면은 뭐 웨이브만 이렇게 뭐 월 구독료를 내면서 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재미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조사 결과예요. 젠지라고 하죠. 지금의 한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의 Z세대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25개를 분석해 둔 것 중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들이 다 뭐냐면은 스트리밍 기업들입니다. OTT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콘텐츠 기업들. 자,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좋아한다. 그런 트렌드들이 여기에도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품보다는 그냥 콘텐츠 자체, 내가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나 영상 콘텐츠 자체를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좋아한다. 이런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 TV 시장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뛰어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콘텐츠를 더욱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뭐 휘어져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잘 보여줄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해 드리자면은 수많은 콘텐츠들을 맞춤 추천해주고 좀 더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외부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앞으로 TV의 미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TV 제조사라든지 현재의 IPTV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대비를 해갈 필요가 생기게 되겠죠? 제조사는 뭘 신경을 써야 될까요? 콘텐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최고로 재생해줄 제품 결국엔 고화질이라든지 좋은 사운드라든지 어떤 잡음을 없애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가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삼성에서 뭘 만든 거죠? 더 세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사 IPTV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OTT 플랫폼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생겨났어요. 자, 최근에 U+라든지 K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도박을 걸었죠. 어떻게 보자면은 국내 뭐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지상파 방송 같은 것들을 덜 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워낙에 넷플릭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콘텐츠 또 OTT 플랫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에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을 생각해 볼 때 콘텐츠와 떨어져 가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몽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 속에서 디스플레이의 역할과 기회는 무엇이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미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포스트 리얼리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자,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뜻을 설명드리자면 포스트가 그 다음이란 뜻이고 리얼리티가 현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현실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의 세계란 무엇이냐? 자연스러운 현실과 가상의 혼합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합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구별 자체가 안 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가상과 현실을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익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헐리우드 SF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그거 CG로 찍은 거야. 아니야, 그거 실제로 찍은 거라니까. 이러면서 논쟁을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요즘은 거의 없으시죠?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든지 주라기 공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오면은 이제 논쟁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거 실제로 찍은 거야. 아니야, 그거 CG야. 근데 지금은 그런 논쟁이 사라진 이유가 뭐죠? 구별 자체가 안 돼요. 어벤져스라든지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가상과 현실이 구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들이 스크린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차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출시를 한 홀로렌즈 2의 시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 증강현실 안경을 쓰게 되면은 현실과 가상을 자연스럽게 섞어준다는 거죠. 자, 물론 실제로 사용해보게 된다면 조금 흐릿하고 저렇게까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지났을 때는 얼마나 더 자연스러워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물체를 이제 저 안경이 내 손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가지 시뮬레이션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피아노도 저렇게 가상으로 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트래킹되는 정교함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과 원격으로 근무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아바타가 구현이 돼서 마치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차세대 원격 회의 시스템도 저 안경에서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어요. 물론 잘 개발이 되어야지만 저게 가능해지겠죠. 자, 저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목격을 하게 될 미래라는 거고요. 자, 아까도 잠깐 장표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저 여성분, 사람일까요? 컴퓨터 그래픽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머리는 그래픽이고요. 몸통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저 여성분의 이름은 이마라는 일본 모델이고요. 상당히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갖가지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패션 모델로 일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하죠. 어떻게 보자면은 사람이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저 여성분이 SK2 화장품 알잖아요. 그 화장품의 TBCF 모델을 한다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필요하면은 야, 우리 이런 분위기의 모델 한번 찾아서 섭외해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야, 우리 이런 회사, 이 회사에 맞는 이 분위기의 모델 만들어보자 이렇게 바뀌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아유, 그래도 그 컴퓨터 그래픽 티가 나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체해?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람, 나머지 하나는 AI가 뚝딱 만들어낸 가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쓰인 AI 기술은 GAN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GAN. 자, 정말로 실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인공지능이에요. 자, 두 가지 인공지능이 쓰이거든요. 하나는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고요. 다른 하나는 얘가 만들어낸 가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가짜 사람은 사람 개입 없이 정말로 편리하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진짜 사람 누굴까요? 정답은 좌측이었습니다. 자, 또 해보죠. 둘 중에 진짜 사람 누굴까요? 구별 자체가 되시나요?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어떤 인물을 봤을 때 와, 잘생겼다. 와, 예쁘네.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여기였고요.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3초만 드려볼게요. 3, 2, 1. 다 맞추셨나요? 현실과 가상이 구별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러한 가짜, 인공인간들이 활약하는 장소들은 다 어디인 거죠? 디지털 공간인 거고 우리가 그 디지털 공간을 보는 창문, 소통의 창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삼성의 산하 기관인 네온에서는 인공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 중에서 실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앞으로는 활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 4명 중에 한 사람만 진짜 사람입니다. 정답은 저 여성분만 진짜였다고 해요. 현실과 가상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점차 뭐 가짜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실제와 그리고 가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는 포스트 리얼리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상과 실제를 섞어주는 기술들 뭐가 있냐면은 VR, AR,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VR 산업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다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VR 산업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아직 높기는 하죠. VR 안경을 끼게 된다면은 세계의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고요. 내가 극장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스크린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극장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비트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블록을 깨부시는 아주 인기 게임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혹시 소셜 VR이라고 아시나요?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사교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 VR 산업이 더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전히 VR 산업이 예전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에서 야심차게 출시를 했었던 기어 VR 중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업그레이드도 못 받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제품이 또 출시가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또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역시도 스마트폰을 딱 끼워서 볼 수 있는 VR 산업을 철수를 했어요. 아마존도 VR 산업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알리바바 역시도 뭐 초반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IT 공룡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페이스북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을 전작보다 성능도 향상시켰는데 가격은 더 낮춰서 판매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을 제외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의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VR 산업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첫 번째, 불편하잖아요. 일단 쓰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이 가벼운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을 하고 있는 판에 저 두껍고 무거운 헤드셋 장치를 과연 장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사용 자체가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우리가 VR을 낄 때는 이렇게 끼고 난 다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허리가 소파 등 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눕게 되면은 시야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VR 공간에서 뭔가 다양하게 각도로 영상을 보고 활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서 있던지 걸어 다니던지 최소한 저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우리가 보통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사람들이 과연 저 헤드셋을 끼고 자세를 꼿꼿이 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을 능가할 만한 뛰어난 콘텐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런 콘텐츠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실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죠. 자, 또 다른 단점,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VR 헤드셋을 끼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를 거의 2-3cm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장 효과라고 하죠. 그 픽셀 선 자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몰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TV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R 디스플레이 산업이 잘 되려면은 그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 정말 촘촘하게 픽셀을 박아 넣어가지고 거의 2000 ppi 정도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화질만 좋아진다고 이 산업이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세계의 IT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 VR 산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여전히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투자를 철수하고 있다는 부분. 자, 반면에 지금 증강현실 AR 산업들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나의 염색 모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예전에는 저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3D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발전하면서 이미지 분석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냥 일반 카메라만으로도 저런 기능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어보고 싶다 하면은 증강현실로 저렇게 신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실제로 워너킥스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일반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게 가능해진 거고요. 또 저거는 아이폰 10을 이용해가지고 안경을 증강현실로 써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것은 좀 카메라 그 3D 센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점. 실제로 우리나라 롯데 홈쇼핑에서도 리얼 피팅이라는 기능이 생겨났는데요. 홈쇼핑에서 선글라스 같은 것을 이제 판매를 할 때 고객들이 원하면은 증강현실 카메라를 켜가지고 써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커머스 분야, 특히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인터넷 상업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 증강현실은 단순히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동차만 하더라도 요즘에 내비게이션 자체에 증강현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차선 같은 것들을 아예 색깔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방향 같은 것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벤츠의 최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이 저렇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전을 우리가 좀 더 보장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자, 차선 이탈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실용성까지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 쓰지 않더라도 저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밤길에 끝에 어디에서 코너를 돌아야 되는지 모를 때는 저렇게 미리 화살표를 보여주니까 안전까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증강현실 안경,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 사그라들고 있지 않거든요. 유플러스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만든 리얼 글래스라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6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자, 제일 유명한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그리고 매직 리프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두 제품 다 가격은 30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홀로렌즈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제품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써보시는 순간 많은 환상이 와장창 깨지게 되죠. 일단 저 최고의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방식은 어떤 영상을 저 까만 렌즈에 투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렌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투사를 해서 맺히게 하려면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 공간을 봤을 때 일단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쏘게 되는 프로젝션 영상들이 사각형을 그렇게 크기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가상과 현실이 섞였던 것들이 잘리게 되는, 그리고 그 가상 자체도 굉장히 흐릿하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최고급 제품을 쓰더라도, 저렇게 큰 제품을 쓰더라도 가상과 현실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레이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실제 안경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 개발자 포럼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웃기는 점이요, 시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개가 된 것들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뜨거운 감자는 이거죠. 과연 애플에서 AR 글래스, 스마트 안경을 언제 출시할 것이냐. 애플 역시도 정말 실제 안경과 같은 그런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정말 루머만 무성한 상태예요.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플의 제품 중에 이렇게까지 미스테리한 제품은 없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정말 실제 안경처럼 생긴 곳에 정말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실제 세상도 보면서 가상도 생생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투명 OLED가 정말 소형화돼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기술을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안경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잘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AR 글래스는 실용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렇게 운동할 때 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가상 코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That's because I increased the intensity by one level today. 자, 지금 삼성에서 만든 외골경 로봇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외골경 로봇의 강도를 조절하면 운동 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 삼성에서도 잘 개발을 하게 된다면 삼성의 저런 갖가지 제품들과 묶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또 이것도 재미난 사례였는데요. 피아노를 배울 때 우리가 건반을 어떤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렇게 증강현실 안경을 끼게 되면은 손가락 위치를 가상으로 보면서 내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보면서 피아노, 악기, 기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제대로만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실용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거는 퀄컴에서 공개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저런 스마트 글래스에 5G 통신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공간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저렇게 다양한 분위기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5G 통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안경의 무게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갖가지 하드웨어 제품들을 빼고 클라우드 통신으로 초고속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강현실 글래스에 관련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역시나 현실적으로 이 가상과 현실을 자연스럽게 섞어주고 제일 편리한 수단은 역시나 TV인 것 같아요. TV 형태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확대되는 TV형 디스플레이 활용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일단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이냐. 예전처럼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영상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요즘은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AI 스피커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에코쇼 같은 제품만 이용하시더라도 이제 아기방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아기방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준다든지
문 밖에 달려있는 카메라와 연결이 돼가지고 곳곳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또 최근 아마존의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본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내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단순히 뭐 TV 방송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 도구라든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지 않을 때 TV 꺼놔야 되나요? 디스플레이 그냥 꺼놓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시간을 인테리어 기능으로 요즘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이미 요즘 삼성이나 LG TV에는 저런 기능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갤러리 기능이죠. 그래서 TV를 꺼놓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갤러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저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무늬들을 넣어가지고 집안의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근데 저런 이미지들이 정지해 있는 것이 최선이냐? 그렇진 않죠. 자, 사실 제가 볼 때 이 요즘 시대의 TV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21세기의 또 다른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제 세계의 창문을 내다보게 된다면은 요즘 뭐 도심 지역에서 많이 사시고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창문 내다봐야 별거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형 TV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세계 곳곳의 멋진 광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창문의 역할을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영국의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의 사람들은 바깥에 외출 못하고요. 그래서 그 실내 공간에 갇혀 살게 되는데 답답하다 보니까 사방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가지 분위기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제품은 애트모프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창문 제품이에요.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곳곳의 도시의 실제 라이브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정말로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제품입니다. 저도 TV나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가끔 저렇게 실시간 영상을 틀어두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에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주쿠의 저 건널목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방 안에 갇혀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주요 장소를 실시간으로 창문 바라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SBS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미운 우리 새끼에 가수 브라이언 집이 나왔었는데요. 그분은 아예 저것을 구현해 놓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TV에 저런 바닷가 장면이 계속해서 상시 재생이 되고 있고요. 저기에 더해서 곳곳의 스피커에서는 새소리가 나오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V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로 방송국의 뭐 영상이라든지 광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 그리고 창문의 역할까지 또 환경이 앞으로 안 좋아지면서 또 홈족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저런 역할들은 더욱더 커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저런 기능에 있어서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뛰어난 화질의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모듈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갖다가 붙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안의 인테리어 창문 역할을 할 때 마이크로 LED의 활약들, 마이크로 LED TV의 활약들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홈트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펠로톤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기업입니다. 저렇게 자전거 위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코치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코치는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심박수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페달수 돌아가는 거를 통해서 열심히 돌려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있는 거죠. 저 제품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뭐가 있냐면은 근력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토널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역시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갖가지 운동 콘텐츠가 재생이 되고 있어요. 실제 트레이너 대신에 콘텐츠가 날 가르쳐주고 있고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근력이라든지 횟수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집에서 할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빠지면 살짝 무게를 줄여줘가지고 저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또 VR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거는 슈퍼 내추럴이라고 하는 본격 피트니스 앱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저런 것들을 깨부수는 거고요. 멋진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코치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계속해서 코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와 연동이 돼가지고 심박수도 파악이 되고요.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디스플레이가 운동할 때도 상당히 앞으로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집 말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요즘 도심 속 판타지,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에도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휠 수 있다 보니까 계곡의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제가 부산에 있는 뮤지엄 다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저렇게 수많은 디스플레이를 발라놔가지고 정말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끼리 다 몰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아주 난리가 나서 꽤 잘된 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지친 일상에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문적인 곳뿐만이 아니라 전시회를 요즘 가보시게 되면은 예전처럼 그림만 걸려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디스플레이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정말 갖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캔버스의 역할을 디스플레이가 대체하고 있는 측면, 앞으로 전시회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사용되는 사례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코엑스 근처의 저 전광판 웨이브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었죠.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저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도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단순히 옥외에 있는 그 광고판 같은 것들이 광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양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곳에서는 넥센 타이어의 사옥에 저렇게 작품을 설치해 두기도 했거든요. 저러한 역할을 할 때 디스플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될지 또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공인간을 담는 지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인공인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건 일본의 제품이에요. 게이트박스라고 해서 홀로그램 아바타와 동거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 저 캐릭터와 결혼을 한 일본 남성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저렇게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우, 일본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마 저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거부감을 한 번에 싹 없애드려 볼까요? 저기에 캐릭터 대신에 한국의 연예인, 아이돌을 넣는 겁니다. 자, SK텔레콤에서는 그 안에 레드벨벳이란 가수 멤버를 넣어놓는 시도를 했기도 했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안에 만약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팔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아바타, AI 아바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을 점점 잘하게 되고 표정과 행동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면 그러면 저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한국의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말로써 주문해 주시면 저 김현욱 아나운서는 실제가 아니에요. AI가 저 아나운서의 말투와 행동을 학습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샘 해밍턴도 마찬가지고요. 타이핑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스처까지 하면서 연기를 해준다는 거죠. AI 이 사람들이, 인공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활약을 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또 일본의 사례예요. 일본의 한 술집에는 아예 사람 대신에 저러한 캐릭터가 응대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캐릭터는요, AI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사람이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VR 헤드셋을 끼고 손을 움직이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삼성의 그 인공인간, 네온, 정말로 실제 사람 같은 그 네온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최근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에 들어가신다거나 어떤 전시회에 가신다거나 기업에 갔을 때 나를 응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응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인공인간이 나를 응대해 주는데 그 인공인간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의 활약은 미래 사회에서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거울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영역이죠. 나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내놓는 저런 거울 형태의 제품 출시는 됐습니다만 성과는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거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사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집안에서 운동을 배울 때 운동 코치의 모습도 보지만 내 모습도 함께 비춰져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런 디지털 거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사람의 모습 자체가 서 있을 때 세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로형 컨텐츠들이 늘어나다 보니 디스플레이가 앞으로는 정말로 가로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형의 디스플레이들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점차 디스플레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 자동차 하면 사실 이런 모습이라 디스플레이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라디오 주파수 표시 정도만 해줬죠. 아니면 시계라든지. 근데 최근에 제네시스 차만 보더라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됐고요. 계기판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거대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어요. 그 출발점은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는 워낙에 크죠. 그래서 에어컨 조절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또 최근에 벤츠의 차량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도 커졌고 차량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태블릿 PC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디스플레이로 눈이 가고 그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혼다 E라고 하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최초로 5개의 디스플레이를 일자로 저렇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정말 자동차 안에서는 디스플레이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뭐 적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운전은 자꾸 자동차들이 해주는 경우들이 늘어나잖아요.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 스마트 크루즈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기능이 아예 이제 그 테슬라 차량 안에 포함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차량 안에 만약에 좀 더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를 넣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은 다 그냥 이미지예요. 컨셉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현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저런 중앙 센터 페시아라든지 조작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곳곳에 제어를 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기능들이 디스플레이가 대체할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미래를 여는 디스플레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가 미래를 정말로 보여주고요. 미래의 세상을 열어주고 미래의 갖가지 뭐 디지털의 존재들, 인공인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옛날처럼 정말 광고만 보여주고 드라마만 보여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은 1인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와 점차 관계를 맺고 있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족의 증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더 심각해졌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자서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질지, 혼자서 집에서 뭐 하고 있겠냐는 거죠. 게임하고 있고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 전염병 때문에 자꾸 밖에서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은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실내에서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게 되겠죠. 뭐 홈트레이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수업이라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라는 것의 중요성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생각하실 때 콘텐츠를 빼놓고 생각하실 수는 없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디스플레이가 이런 가상과 현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혼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대표적인 기기 중에 하나가 바로 AR, VR 헤드셋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VR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작은 렌즈 안에 선명하게 원하는 정보, 원하는 영상을 표시하게 해줄 것인가. 이쪽은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개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제가 TV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단순히 TV의 역할이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될 수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21세기의 창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공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TV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커다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히 채널 돌리고 놀면 뭐하니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역할로만 쓰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접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